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 신체검사 등급표에 이어서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에 따른 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판정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 이런 내용이 있는지 본인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영상을 참고해서 신청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을 보게 되면 가 제1호에 따른 질병이 2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이 영상은 정말 잘 듣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질병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 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질병이 2개 있다. 그런데 2개 중에서 하나는 경도 장애고 하나는 중등도 장애에 판정이 된다 그러면 중등도 장애로 판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종합 판정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종합 판정한다는 내용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 그러니까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일광과민성 피부염과 건성습진, 지루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및 만성 단마진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이 병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나머지 질병들 중에서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있을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등도 장애가 2개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는 종합 판정 기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중등도 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다 2개 이상이면 고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피부와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일광 과민성 피부염, 건성 습진, 지루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그리고 만성 단마진은 2개가 아니라 3개가 있어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알고 만약에 다른 질병이 중등도로 2개가 있다 그러면 고도 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의 영상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에서 19개의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19개의 질병 중에서 중복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이 내용들 다 아시죠?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어제의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혈압까지 하고 동맥경화증, 고지혈증까지 해서 만약에 경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3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중등도 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도 장애가 3 있으면 중등도 장애, 중등도 장애가 2 있으면 고도 장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 3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3번째 내용에서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19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신체 검사를 했더니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도 장애에도 판정을 받지 못한 그런 질병이 4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게 모여서 경도 장애로 판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체 검사를 신청을 했었을 때 어떤 질병은 경도 장애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지만 어떤 질병들은 등급 기준 미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들이 보통 고엽제 후유증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3가지, 4가지, 어떤 분들은 5가지 이상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들이 여기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되는 질병들이면 신체 검사를 했었을 때 등급에 포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질병을 내가 4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경도 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개의 질병이 있어서 꼭 그 중에서 하나가 심해서 경도 장애나 중등도 장애를 받으면 좋지만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한 이렇게 4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경도 장애를 판정받기 때문에 이 내용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내 몸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이 4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모두 다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종합 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합 판정 기준에 이와 같이 4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째로는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체 검사를 했었을 때 신체 검사 담당 의사와 보건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그렇게 판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나 항목입니다. 하나의 질병이 제1호에 따른 등급 구분 결과 2 이상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애 등급으로 판정한다. 자, 여기서도 이 내용 아시겠죠? 내 몸에 2개 이상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중에서 높은 등급으로 판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질병 중 악성 종양으로서 2 이상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질병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각각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목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질병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 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장애 등급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 판정한다는 다시 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우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도 장애에는 미치지 못하는 일반적인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내 몸에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4개가 모여서 종합 판정 기준에 의해서 경도 장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3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종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등도 장애가 2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 중등도 장애 중에서 일광 과민성 피부염과 건성 습진, 지루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만성 단마진과 같이 피부병에 관련된 질병은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등도 장애가 2 있으면 고도 장애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판정을 고도 장애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고엽제 후유증은 말 그대로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 가는 증상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고엽제 후유증 말고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들도
개 중에는 보면 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들이 심하지를 않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도장애나 중등도 장애로 판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내 몸에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 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다시 대상을 변경을 해서 판정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은 고엽제 후유증은 본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연금이 상속되질 않는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상위 등급 7급은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에 6급을 받게 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있고 또 5급부터는 더 큰 배우자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더 상세한 내용으로 또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또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영상이었고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영상들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가시면 2번 보고 5번을 보더라도 이해가 가실 때까지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보여야지 내가 신청을 해서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 장애 등급 신체검사 등급표에 따른 종합 판정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